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현입니다. 어릴 때 그런 상상 해보셨죠? 청소를 해주는 로봇, 또 숙제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런 로봇들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메디컬 포커스에서는 로봇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로봇수술센터장 김철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로봇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난 2018년에 건양대병원이 로봇 수술을 처음으로 한 이후 지금까지 1,800회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 4월 달에 첫 수술을 했고요. 올 1월에 1,500회, 아마 올 연말은 아마 2,000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환자분들이 부담 느껴서 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의료진들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을 많이 알게 됐고 환자분들도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요즘은 환자분들이 주변의 경험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미리 와서 로봇 수술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좀 많습니다. 가끔 그런 환자도 계시지 않나요? 예, 로봇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는 교수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 아직도 로봇이 전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복강경이나 뭐 배를 열었을 때는 직접 환자 옆에서 그런 장비나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했지만 네, 서서 하셨었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런 기구를 장착한 다음에 저는 옆에 콘솔이란 박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그만 동작을 움직임 통해서 로봇팔을 약간 원격 조정 비슷하게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절대 로봇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은 팔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관절도 있나요? 네, 아주 관절이 있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복강경 그냥 일자 긴 가임입니다. 사실은 관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배를 열어 수술할 때는 팔을 쓰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 네. 손목 관절, 손가락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복강경 수술은 그런 관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나 테크닉이 필요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540도 이상 돌아가는 로봇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정밀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이 왜 이렇게 세심하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로봇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3차원 입체 영상의 고화질 화면을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이 선명하다 보니까 필드를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복강경 같은 경우는 기구를 직접 수술자가 잡고 직접 네. 움직이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손이 떨립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네. 하지만 로봇은 기계 자체에서 의사들의 손떨림을 컨트롤,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로봇팔에는 그런 떨림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형광 이미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기능을 켜면은 정상 조직이나 정상 혈관과 병변 조직이나 병변에 있는 이런 혈관들을 구별하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저희가 할 때 그걸 보면서 실시간을 보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덜 시키면서 병변 조직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쉽게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 수술이 모든 수술이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가능한 수술은 어떤 게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사실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과라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비뇨기과, 그다음에 일반외과, 그다음에 좀 적지만 흉부외과랑 이비인후과도 다 수술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전에 복강경으로 못했던 아니면 복강경으로 했을 때 어려웠던 수술들도 대부분 로봇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적응 질환이 거의 뭐 무한대다 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공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병원마다 또 집도인마다 수술 스킬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공률을 사실 공개하지도 않지만 저희 병원을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이 지금 한 1,800대 이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케이스 정도만 이제 배를 여는 수술로 전환됐기 때문에 성공률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과부터 산부인과까지 적용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분들께 로봇 수술 더 추천한다 있을까요? 네,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뇨기과의 전립선암은 로봇 수술 자체가 표준 치료로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그 봉합을 많이 하는 근종 수술, 젊은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자궁이 빠져서 탈출증이 있는 분들도 역시
로봇 수술이 유리한 수술일 거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술했을 때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로봇을 이용하다 보면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겨드랑이나 이렇게 젖꼭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도 이제 로봇 수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입안 자체가 인후두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로봇이라는 그 정밀한 카메라와 조그마한 손목 같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쉽게 인후두 종양이나 구강암 같은 걸 수술할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점점 수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핫한 로봇 수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핫한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다빈치 SP라고 하는 로봇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말씀해드렸던 로봇 수술은 구멍을 3개 뚫고 하지만 이 SP라는 시스템은 단일공이라고 해서 배꼽에 보통 하나의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랑 그다음에 통증이 훨씬 기존 로봇 수술보다 덜한 수술입니다. 사실 그 수술이 도입되고 나서 기존 로봇보다는 이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선호도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영화에서 봤던 우리 미래의 우주 모습처럼 의술도 이제 미래의 모습에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이 로봇과 의술의 만남,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건양대학교 병원 로봇수술센터장 김철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